빨리 신차를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산타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렌토랑 많이 비교들 하실 텐데 제가 소렌토는 타봤거든요. 그거랑 비교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산타페 옵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형 SUV죠. 3,122만원 가격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소렌토보다 시작 가격은 높지만 세세하게 파보면 소렌토보다 더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아래 트림이 프리미엄 트림인데 3,122만원이죠 일단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스마트 스트림 디젤 2.2 엔진이 들어가네요. 2.0 엔진이랑 원래 2.2랑 같이 해서 좀 더 돈을 줘야 2.2 엔진을 탑재를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디젤 2.2를 탑재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습식 8단 DCT를 채용한 게 저로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왔거든요. 제가 지금 XM3 DCT 차량을 타고 있는데 산타페가 가족 단위 차인데 DCT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울컥거림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이거를 타보진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명확하진 않은데 소렌토에서는 일단은 DCT가 뭐 울컥거림이 거의 없다시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DCT를 SUV에 탑재한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은데 약간 자기네들이 그래도 이번에 습식 DCT를 개발을 했잖아요. 뭐 벨러스트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서 넣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주행을 해보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ISG는 다 아실 거고 통합주행 모드 들어가고 네, 이게 근데 소렌토에서는 그래도 좀 차별을 뒀는데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깡통차에서도 들어가게 해준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튼이다. 저는 다이얼이었으면 어떨까. 왜냐면 버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유명했던 사건 있잖아요. 팰리세이드 전복 사건처럼 이게 버튼이면은 내가 직관적으로 뭘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전진해서 후진할 때. 하지만 다이얼은 그게 좀 덜 하거든요. 확실히 다이얼이 좀 더 좋은 방식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버튼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기술에서 보더라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이거는 좋은 거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뭐 이런 것들 다 2020년에 나오는 국산차에서는 뭐 안 들어가는 차가 거의 없죠. 이런 안전 센서들도 기본으로 탑재해준 게 되게 반갑네요. 에어백 6개는 대부분의 차들도 6개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주차 거리 경고가 있는 건 좋은데 이 주차 거리 경고 온오프를 만들어 놨겠죠. 현대니까 당연히. 근데 XM3는 없다는 거. 현대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철저하기 때문에 온오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패밀리카라서 그런지 이런 세이프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잘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LED 헤드램프거든요. 네, 일단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긴 하죠. 깡통에 뭐 풀 LED 타입이 아니라서 뭐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조금 딸리긴 하는데 벌브가 아닌 게 어딘가요? 네, 저는 이것도 납득이 됩니다. 충분히 납득이 돼요.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도 18인치 알로이 휠이 저는 솔직히 디자인을 잘 못 봐서 타이어 디자인은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8인치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중형 SUV에 18인치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있는 게 소형 SUV에 18인치 휠이긴 한데 20인치 휠을 굳이 달려고 추가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타고 나서 타이어 갈 때쯤에 뭐 애프터마켓이나 중고나라 가셔도 20인치 분명히 새 걸로 내 짝 다 팔기 때문에 그거 가셔서 타이어 값까지 그냥 퉁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휠이 작아야 연비도 좀 더 좋아지겠죠. 2인치 차이면 연비 차이도 무시 못하니까 뭐 여기 있네. 이중접합 차음유리 이것도 사실 깡통에 그냥 넣어주지 않아요. 뭐 앞면에만 적용이 되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확실히 어느 정도 내부 소음은 막아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러스터도 사실 뭐 완전한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지만 4.2인치 LCD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완전 전자식 계기판인데 솔직히 쓸데없어요. 그냥 이쁜 게 다지. 뭐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앞좌석에 통풍 시트를 줘요. 뭐 운전석만 주는 것도 아니고 조수석도 주니까 충분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통풍 시트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현대 기아의 통풍 시트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르노를 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르노의 통풍 시트는 진짜 굉장히 약합니다. 뭐 튼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현대기아의 통풍 시트는 확실히 그 느낌이 나서 시원하더라고요. 바람도 잘 통하고 뭐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프리미엄을 추천할 때 좀 걸렸던 부분이 이 인조가죽 시트예요. 이게 인조가죽이 생각보다 딱 만져보면 그 느낌이 확 나서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이게 옵션으로도 못 넣는 거 같아요. 이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안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키 원격 시동 이거 무조건 있어야죠. 요즘 깡통차에도 스마트키는 달아줘야죠. 이 정도 급 되면 깡통에도 스마트키는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열선 가죽 스티어링, 패들 시프트는 전자식이니까 뭐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거고,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이것도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매우 편해요.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좀 놀라웠던 게 8인치 디스플레이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7인치에서 8인치로 증가를 했네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진을 보니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가능한 걸로 보여요. 제가 지금 내비가 있지만 저도 내비를 잘 안 봐요. 옆에 핸드폰 거치대를 써서 핸드폰 내비를 쓰는 편이에요. 한번 옵션을 볼까요? 프리미엄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 이거 같은 경우는 HTRAC라고 해서 그냥 사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없는 게 나아요. 뭐 사륜이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썩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이거는 그냥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고 내려가시면 돼요. 험로 주행 모드는 험로를 산타페 타고 다닐 거면 이거 사면 안 되죠. 이거 굳이 220만원 주고 추가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SUV는 물론 4륜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추가하면 되겠죠. 14만원에 7인승이랑 3열 에어컨이랑 스마트 원터치 워크인. 그쵸, 이 7인승을 하게 되면은 워크인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만약 이게 소렌토처럼 가운데에 좀 통로가 있었으면 좀 고민을 할 여지가 있는데 7인승은 타기가 너무 힘들어요. 3열에 그 3열 의자가 캠핑 의자가 더 편한 것 같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이제 5인승을 샀는데 간혹가다 6명을 태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아쉽긴 해요. 그럴 때마다. 근데 뭐 그게 1년에 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59만 원이네요. 이거는 무조건 넣지 마세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고가 났을 때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카드가 차량 내부에 있어서 데이터를 뽑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제로 다시는 게 편하고요. 요즘 뭐 산타페 정도 사면 비공식적으로 한번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파노라마 선루프랑 루프렉, LED 실내등이 120만원.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여기에다 LED 실내등을 묶어놨네. 뭐 하자는 거지? 파노라마 선루프가 확실히 좋긴 좋아요. 중고로 내가 팔았을 때도 내가 5년을 타고 팔면은 한 반 정도는 내가 다시 받거든요. 2열이나 3열에 앉는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손해는 안 보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뭐야? 운전자 인식형 스마트 주행 모드. 이거는 없어도 돼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만들었어? 이상해.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게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긴 해요. 뭐 수동이라고 해서 뭐 바람 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미세먼지 공기청정 모드. 하루 종일 차에서 자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패스 시스템도 이것도 편하긴 해요. 단말기 편의점 가서 3만 원이면 사니까. 이게 만약에 따로 나와서 뭐 25만 원에 있었으면은 넣으시라 라고 했겠지만 현대들이 또 이거를 묶어놨네. 그러니까 난 안 사. 2.25인치. 이것도 뭐 8인치를 주는데 굳이 2.25인치 높이려고 지금 100얼마를 쓰기에는 좀 아깝죠. 블루링크를 제가 써봤는데 편하긴 편해요. 왜냐면 뭐 겨울철에 미리 차를 데펴 놓는다든가 여름철에 미리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되게 좋은데 근데 가면 갈수록 까먹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좋긴 좋아요. 특히 차량에 타기 전에 블루링크 내비게이션에 미리 주소를 쳐놓으면 내가 차량을 탑승하면 알아서 그 내비 목적지가 설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 때문에 120만 원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현대 스마트 센스,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 꼭 넣으라고 하는 현대 스마트 센스 1 정도는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거든요. 후방교차 충돌 방지, 후측방 충돌 방지, 이거는 산타페를 타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솔직히 이런 옵션 없어도 운전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이게 뭐 완전 초보자분들이 산타페를 바로 살 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이 있고 내가 뭐 아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산타페는. 근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스탑앤고도 되잖아요. 확실히 현대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2, 3년 전에 비해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타봤더니 소렌토를 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고속도로든 고속도로가 아니든 도움이 되니까 저는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3,205만원, 한 83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동승석 시트랑 동승석 8웨이 전동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 테일게이트, 이거는 무조건 필요해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특히, 물론 남자분들은 상관이 없죠.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로 힘을 준 다음에 내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한 3대 한 300 정도는 치는 분들이 이제 내릴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찌끄레기들은 이런 거 잘 못 내려서, 저도 XM3 트렁크 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동 트렁크 싸제로 달았거든요. 근데 싸제로 달면 XM3 같은 경우는 물론 소형이라서 싼지는 모르겠지만 한 6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 산타페니까 좀 더 비쌀 수 있겠죠. 하지만 운전석 전동 시트와 동승석 전동 시트를 줬는데, 거기다가 전동 트렁크까지 줬는데 83만원이면 굉장히 혜자스러운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프리미엄을 살 거라면 프리미엄 초이스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 현대 스마트 센스 1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3,28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는 거니까, 아마 제가 XM3를 사지 않고 존버를 탔다면 소렌토를 안 사고 산타페를 샀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산타페의 옵션이 사람을 기분 안 좋게 하는 그런 옵션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산타페를 살 것 같아요. 디자인 측면은 솔직히 뭐 호불호가 워낙 많이 갈려서 저는 삼각대도 산 사람이라 산타페는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그 다음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3,514만원이네요. 거의 3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외관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들어갔죠. 이게 더 이쁘긴 해요. 사실 이게 밖에서 봤을 때 좀 더 이쁘긴 합니다. 외관에서 좀 이렇게 등급 차이를 준 거죠. 뭐 이거는 인정합니다. 루프렉 같은 경우도 줬는데, 저는 뭐 루프렉이 있고 없고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옵션이네요.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기본이네요. 그럼 2가 따로 있긴 한데 59만원인데, 2가 이거구나. 이거는 프레스티지를 구매를 하신 분들은 2를 구매를 하지 마세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거 뭐 개문 사고를 방지하려고 이게 있는 건데 그냥 조심히 내리세요. 이게 후진 같은 경우는 그냥 조심히 하면 되고, 후측방도 뭐 이거 없어서 차선 변경 못 할 정도면 운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내장은 여기서 좀 차이를 주네. 멜란지 니트를 사용을 하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게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실제로 이게 좀 촉감이 달라요. 근데 뭐 이것도 뭐 내가 천장만 보고 사는 거 아니니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도 제가 필요 없다고 했죠. 뒷좌식 수동식 도어 커튼, 이게 전동이면 모르겠는데 수동이면 물론 햇빛 가리개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뭐 없어도 별 상관없고요. 차라리 이거 할 바에 그냥 뒷좌석에 선크림을 2개 구비를 하세요. 선크림 2개 정도면 한 1년 거뜬히 씁니다. 차 탈 때만 쓰는 거니까. 리모트 윈도우 컨트롤 또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냥 문 닫을 때 창문을 닫으세요. 하이패스도 추가 기본이고, ECM 룸미러. 그러면은 프리미엄에는 ECM 룸미러가 없겠네요. 근데 ECM 룸미러도 뭐 애프터마켓에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정말 내가 눈부셔서 못 참겠다고 하면 그거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그러면 여기 세이프티가 있다는 거면 프리미엄은 없다는 거겠죠. 이거는 좀 짜증나는데, 이거는 좀
좀 체감이 돼요. 특히 이제 드라이브 스루 같은 데에서 많이 체감이 됩니다. 이런 데에서 조금 등급 차별을 두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프리스티지를 가기에는 너무 가격 차이가 크니까 자외선 차단 유리도 있네. 또 요즘 이런 것도 나와. 인포테인먼트도 뭐 10.25인치랑 블루링크가 기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뭐 옵션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요. 현대 스마트 센스 2 있는데 이건 제가 넣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파킹 어시스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있는데 이거 아시죠? 소렌토에서 이거 했다가 사고 난 거. 그러니까 이게 옵션들을 굉장히 현대 기아가 옵션을 되게 많이 넣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BMW나 아우디나 뭐 벤츠 같은 회사가 이런 걸 못해서 안 넣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제 점점 개발이 되면서 탑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옵션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대 기아가 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현대가 뭐 알아서 잘 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조금 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를 옵션을 넣으실 분은 뭐 서라운드 뷰나 12.3인치 풀 LCD 때문에 넣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이거는 진짜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감성이 없어집니다. 비싼 시계가 다들 아날로그 시계인 것처럼 아날로그 계기판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타면 돼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이것도 좋긴 하죠. 진짜 좁은 골목길이나 산타페도 뭐 큰 차에 속하니까 뭐 산타페 정도 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운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어서 주차 못할 거면은 모닝 사야 돼요. 후측방 모니터도 이게 진짜 필요가 없다고 제가 느낀 게 안 보더라고. 나는 그냥 사이드 미러 보는 게 더 편해요. 제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게 있어야 되나. 저는 후방 모니터만 있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플래티넘 2도 뭐 이렇게 있지만 이거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잘 안 디지털 키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상관없고. 크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기본 오디오도 워낙 좋아서 소렌토도 그랬어요. 기본 오디오가 워낙 좋아서 굳이 안 넣어도 되고요. 컴포트 같은 경우도 컴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초이스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메모리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없다고 뭐 사고 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패스합시다.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인데 뭐야 400만 원이 넘게 올라왔어. 45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최상위 트림이죠. 거의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남는 옵션이 되게 많네. 다 넣으면 4,500 되겠는데요. 뭐 캘리그라피 전용 물론 이런 데서 차별을 두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걔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데서 차별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뭐 여기서 꼭 필요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진짜 다 멋인 거죠. 뭐 내가 멋으로 차를 산다고 하면 캘리그라피를 가는 게 좋겠지만 난 진짜 패밀리카로서 뭐 가족들 편안하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거면은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클러스터 이런 거 다 들어있고 앰비언트가 이제 캘리그라피에만 들어가네요. 근데 앰비언트가 보면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뭐 이게 좀 멋있긴 하거든요. 밤에 나중에 그 회사원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앰비언트 라이트를 직접 다셨거든요. 그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달면은 됩니다. 그리고 리얼 알루미늄 뭐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운전자 시야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생각보다 만족감이 좀 크긴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캘리그라피를 가기에는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나파 가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나파 가죽 하나 때문에 차량의 고급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좀 싸 보이긴 해, 확실히. 캘리그라피를 선택했는데도 옵션이 더 넣어야 될 게 너무 많네. 근데 이건 좀 오바간 게 캘리그라피에 파노라마 선루프인데 LED도 또 따로 나오네요. 심지어 제 거 소형 SUV에도 실내등이 LED인데 얘는 캘리그라피 옵션에서도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네요. 이런 거는 좀 넣어줘도 될 텐데 캘리그라피가 워낙 비싸니까 얼마 안 하거든요. 이것도 회사원님 그 영상을 보면
LED를 직접 가세요. 이것도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타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저 같으면 살 것 같아요. 이번에 산타페가 물론 디자인의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뻐 보이거든요. XM3 제가 2650에 샀으니까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산타페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 무조건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XM3를 안 사고 산타페가 나올 때까지 존버를 탔다면 이거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샀을 것 같아요. 현대 스마트 센스 1만 넣어서 3,28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극강의 가성비예요. 산타페라는 차, 중형 SUV를 3천 초반대에 사는 거는 정말 가성비고요. 이렇게 사시더라도 내가 필요한 옵션? 그런 거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인조가죽 시트인데, 인조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 3, 4년? 5년 정도 타시다가 좀 가죽이 해질 수가 있어요. 인조가죽은. 그때 사비를 들이셔서 천연가죽으로 다 바꾸셔도 뭐 100만 원이 넘겠지만 그래도 내가 5년을 타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다시 또 새 차를 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을 사신 다음에 나중에 가죽을 천연가죽으로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지.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알기로 9월 달쯤에 2.5 터보 가솔린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저라면은 그걸 기다려서 그걸 살 것 같아요. 뭐 디젤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일단 신차 같은 경우는 나오고 나서 좀 봐야 돼요. XM3도 신차로 나오면서 결함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소렌토도 결함이 많이 생겼고 뭐 다른 G80이나 GV80도 그렇죠. 모든 신차들은 나오면 좀 기다리셔서 너무 내가 뭐 남들보다 빨리 신차를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기다리고 나서 이 차가 진짜 어떤 결함이 있고 이 차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가 감수할 수 있을 때 그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일단 기다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더라도 늦지 않으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강요는 아니에요. 네, 뭐 구독을 눌러주시면